다음으로는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PBL 교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이라는 것이 교육에서 나온 교수법 중에 하나이고 용어인데요. 그렇다면 PBL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기존의 강의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이 중심이 됩니다. 강의자인 교수자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학생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요.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팀 활동과 함께 여러 가지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 환경은 역동적이죠. 더욱이 우리 컬처테크 융합 전공은 혁신 융합 학부답게 또 강의실 환경, 물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자유롭게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수업 환경에서 이 PBL을 시행하게 되고요. 특별히 어떤 이론에 국한되거나 이렇게 좀 가상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존재하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죠. 그리고 스스로 정한 어떤 주제에 맞춰서 스스로 원하는 활동들을 능동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이 결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PBL이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약어이고요. 주어지는 프로젝트의 주제, 문제의 성격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무 중심적이고요. 현실적이죠. 그리고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적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분석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복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고요. 우리가 이론 강의를 배우고 쌓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거기에 또 활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총동원돼서 융합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분석이 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성격을 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어진 틀에 박힌 어떤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확장된 시간 동안 탐구하고 해결된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현장에 참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확장,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PBL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 사회가 혁신적으로 발달해 나아가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간의 많은 부분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교육에 있어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에 대한 성찰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 중요한 것들을 학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PBL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팀을 이루고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내고 솔루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협동학습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이 PBL이라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고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결코 혼자서는 뛰어난 결과물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업가적인 열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PBL 교육 방법입니다. 이제 PBL 학습의 중심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을 구성할 차례인데요. 프로젝트 팀 구성의 첫 번째 단계,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빡셌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 컬처테크 융합전공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첫 시간에 가졌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토론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내가 생각하는 컬처테크 전공은 맞아요. 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그런 이야기까지 나눴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수업,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이 어떤 수업인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지 그런 프로덕션 아이템에 대해서 그냥 부담 없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죠? 네, 너무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네, 이 우리 수업에 정말 중요한 어떤 교육 방식이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PBL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PBL의 중심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팀을 구성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자기소개 이런 것들도 당장 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뭐 MT에 와서 자기소개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했나 거기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다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양식이랄까요?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았어요. 아까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네. 그래서 지금 양식을 잠깐 다시 읽어보면 여기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이 적어야 될 부분이 일단 성격의 장단점, 네. 그리고 잘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강점, 그다음에 자기의 관심 분야, 네. 마지막으로 비전과 포부 이렇게 네 가지만 적으면 되게 돼 있죠. 네, 근데 들어보니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죠? 네,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프로덕션을 해낼 거잖아요. 이번 학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하는데 그냥 이걸 간단한 조별 과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구성한 팀이 내년에 여러분이 창업을 했을 때 여러분의 회사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재밌겠네요. 그렇죠. 재미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굉장한 그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내 프로덕션 아이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가 필요해. 저 사람이 필요해. 나는 또 저 팀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개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듣다 보니까 또 다시 부담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담 없이 가볍게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과제라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자기 소개를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실에서 만나서 다시 수업이 진행이 될 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좋은 팀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개를 잘하면 나중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팀을 구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거는 팀 작업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한 장단점보다는. 네네. 두 번째, 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서는 무슨 뮤직비디오를 만들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영상 편집을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네. 내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잘하는 것, 난 파스타를 잘 만들어요. 이런 거 말고 네. 우리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럼 자기의 전공 능력과 관련된 걸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관심 분야. 이 프로덕션 수업과 관련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것. 네. 관심 분야, 이성 이런 거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 아까 우리 프로덕션 아이템 생각해보기 했을 때 나온 의견들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이 되면 좋겠죠. 그 연결해서 생각해도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비전과 포부는 조금 더 이제 그 멀리 내다보는 이야기이긴 할 텐데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 수업에 참여하는 나의 각오, 그런 각오 것들, 같은 것. 네.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 네.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떠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단톡방에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한테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고심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적어놓고 단톡방에 양식을 꼭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양식 없이 단톡방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이 4가지 항목을 써서 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저희도 보고 여러분 친구들도 서로 나누면서 보고 네. 또 그걸 바탕으로 서로 궁금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도 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우리 첫 줄을 마무리하면 의미가 어떨까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정리해보면 이름, 또 전공, 그리고 4가지 무엇이었죠? 성격의 장단점, 잘하는 것, 특별히 관심 분야, 관심 있는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관심 분야인가요? 네. 네네. 그 다음에 비전과 포부. 그리고 비전과 포부, 그래서 각오 같은 것. 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성격의 장단점, 특히 잘하는 것과 같은 강점, 또 관심 분야, 비전과 포부 등을 알리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 일련의 프로덕션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나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난다면 이 양식을 나눠드리고 작성하시도록 했을 텐데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이고 서로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목만 기억하셨다가 한번 워밍업 단계로 작성을 해보시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의 이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 우리가 팀 작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나의 성격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특별히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잘 다루는지 특별히 제작에 초점을 맞추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명칭이라던가 다룰 줄 아는 소프트웨어들을 나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들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관심 분야와 연결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제작하고 싶은 것들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틈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방법이나 수업에 임하는 각오를 곁들여서 비전, 바라는 것, 그리고 포부,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어요. 자기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팀을 구성하고 나면 팀 이름 정하기와 서로 간의 팀원을 소개하기, 그리고 역할 분담하는 것과 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관한 설명, 그리고 팀 내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 정하기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하고요. 강의실 수업이 진행되는 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팀 구성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요. 미리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팀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명칭이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찬 또 멋진 그런 이름을 정하고요.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와 뜻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만들어졌을 테니 구성원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어떤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팀장을 잘 선출하고요. 팀원별로 주요 역할을 잘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할 규칙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약속이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독려하는 입장에서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특별히 팀 이름이라든가 팀원 간에 서로 지키면 좋을 약속 이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시간 있으실 때 틈틈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시청 시 빨리 감기, 건너뛰기 같은 것을 실행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수업 단톡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